윤석열의 사고 체계는 윤석열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번 윤석열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정진석 그 비서실장을 새로 임명하고 나서 한 3분 정도 되는 건데요. 한번 그 지난 시간에 봤지만 지금 다시 보고 윤석열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그의 말 분석해 보면 됩니다.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 유시스의 박미영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유시스 박미영입니다.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들께 뭐 친근하게 네. 다가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국정 운영이나 아니면 소통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아침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딱 나왔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대외적인 것보다 우리 용산 참모들에게 앞으로 이제 그 메시지라든지 뭐 이런 이런 걸 할 때 국민들께서 좀 그 평균적인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알기 쉽게 그렇게 이제 하자는 뜻이고요. 무엇보다 제가 지난 2년 동안은 이제 중요한 그 이런 국정 과제를 정책으로서 설계하고 또 집행하는 쪽에 좀 업무의 중심이 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정책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또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데 주력을 하겠다는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진석 전 부의장 같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제가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네, 한 분 정도. 네, KBS의 이현준 기자님. 네, KBS 이현준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할 때 어떤 의제로 논의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의제에 대해서는 뭐 아무래도 제가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용산 초청이 이루어진 것이고 여야가 이제 어떤 그동안의 그 입장을 보면은 좀 많이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좀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민생 그 의제들을 좀 찾아서 국민들 좀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좀 하자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거니까 뭐 어떤 의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정책 과제는 지난 2년간 다 세워서 그 제대로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과 더 소통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와 같이 얘기를 해보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의 과거와 지금 하는 말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는지를 이해하시겠죠?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을 항상 잘 코히어런스가 있냐, 일관성이 있냐, 정합성이 있느냐, 이거를 봐야 이 사람이 진리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있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것은 곧 이 세 가지가 같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그런데 완전히 2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친일 행각이었죠. 이 사람의 정신세계에는 항상 사대주의적인 관념이 꽉 차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못한다. 누구하고 빌붙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야기할 때 누구한테 빌붙어야 된다고 해요. 자기가 분리할 때는 빌붙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리할 때 누구한테 빌붙으려고 그랬어요. 조국한테 빌붙으려고 조국을 막 치켜 세웠잖아. 조국.
차기 대권 조국 한국판 케네디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빌붙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문재인에게 충성을 다하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문재인에 대한 충정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빌붙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게 다 사대주의예요. 지금은 권력이 누구한테 넘어간 것 같아? 이재명한테 넘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사대주의적으로 만나서 얘기해보자. 아니 피의자는 만날 수가 없다며. 그러던 놈이 느닷없이 영수회담을 제의합니다. 뭐야? 철저한 사대주의야. 자기 스스로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흡혈귀에 빨대를 꽂아주는 게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해왔던 일이야. 부자 감세하고 그리고 다 그 쓸모없는 거 자기가 생각에 쓸모없다는 예산 다 깎아버리고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런지 몰라. 부자 감세했으니까 재정 적자가 뭐 80조인지 90조인지 났잖아.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그 사대주의적인 정신, 조선 건국 이래 600년 동안 우리 이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던 사대주의 정신, 그리고 흡혈귀들, 노동자들의, 농민의 그 피와 땀과 눈물을 빨아먹었던 이 흡혈귀들. 조선 건국 이래 600년의 역사는 계몽되지 않은 민중의 삶이었다. 그래서 계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심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농자 천하지 대본 이래가지고선 전부 농민들을 땅에다 딱 붙여놔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밀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600년 동안. 지금도 그러잖아. 딱 붙여놨어. 그러니 산업공상, 상업을 하는 사람이 가장 천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게. 상업이 발전해야 국가가 발전하잖아. 근데 상업을 천시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천시해서 장사치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 거의. 장사가 잘 돼야 나라가 발전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을 천시했으니 이게 나라가 발전하겠어? 장사한다는 건 뭐야? 움직인다는 거잖아.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개나리 보침을 쥐고 어디를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장사하려면. 움직이질 못하게 했다니까. 내가 그 조선사를 보면서 야, 이 진짜. 그리고 좋은 책을 썼어. 반개수록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 그 번역된 그 책을 보면 훌륭한 책인데 그거를 출판을 못하게 막았어. 출판을 못하게. 왜냐하면 민중이 깨이면 안 되는 거야. 민중이 계몽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출판을 딱 그 숫자만 해가지고 그것만 그거 양반들 몇 사람만 보게 만들었어. 아니 인쇄술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는데도 인쇄를 못하게 했어. 와, 조선에 진짜 어마어마한 거야. 지금 입틀막 하는 거나 똑같아. 이 윤석열이라는 이놈이 하는 건 똑같아. 계몽되지 않도록 하는 거야. 어떻게든지. 삼겹살의 충격적인 진실. 식당에서 파는 17,000원짜리 삼겹살, 이게 태화에서 파는 1,700원짜리 삼겹살이. 내가 이거 계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이 유튜브라는 게 너무 좋은 이 시스템이잖아. 얼마나 좋아 이게. 아니 내가 7년 동안 서강대에서 가르쳤는데 1000명도 가르친 내 강의를, 그래봐야 한 40시간도 안 되는 한 학기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1000명이 안 돼. 7년 동안에. 1000명이 뭐야? 한 800명도 안 될 거야 아마. 나 세보면. 그러니까 7년이니까 14학기를 했는데. 14학기지. 7년이면 14학기지. 14학기 동안 내 강의 인사조직론의 기초, 그것도 기초만 배운 사람들이 800명이 안 될 거야 아마. 700명? 800명은 정도 되겠다. 1000명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좌우지간 기본적으로 그 동시 시청자 수가 2-3천 명은 되고, 그 다음에 많을 때는 또 뭐 한 4천 명까지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몇만 명은 이 조회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위대한 이 기술 문명이야. 그런데 제대로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슬퍼요. 그래서 나라도 하자. 나라도 가르쳐서
뭔가 좀 사회가 바뀔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힘들어서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다가 하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토요일 날 얘기해야겠지만 이걸 회원제 시스템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로 퍼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허들이 많아. 이게 장애물이 많아. 그 장애물을 무슨 일이든지 하다 보면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넘어서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해왔듯이 수많은 장애물을 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앞으로 장애물이 얼마나 또 많겠어. 그 장애물을 슬기롭게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